안녕하세요. 저는 텍트리닉스에서 팩토리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길입니다. 저는 키슬리 제품 가운데 소스 매터 SMU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웨비나의 주된 내용은 3D 센싱과 라이다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는 빅셀 테스트 솔루션입니다. 3D 센싱과 라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들은 전자기기들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술로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스마트폰의 손바닥 제스처 인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D 센싱과 라이다라는 용어를 혼돈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3D 센싱 마켓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센싱은 그 일반 카메라 정보가 2차원인 것과 달리 사물의 정보를 3차원으로 획득하는 기술로 그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체까지 레이저 빛이 도달했다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여 3차원 정보를 얻는 방법을 TOF라고 합니다. 또 일정한 패턴이 있는 빛을 투사해서 그 물체 표면의 패턴의 뒤틀림 정도를 측정하여 3차원 정보를 얻는 Structured Light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얻는 Stereoscopic Imaging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TOF와 Structured Light 방식이 3D 센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중에 라이다는 TOF 기술을 사용하는 가장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식 모두 레이저 다이오드의 일종인 빅셀을 핵심 소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이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다는 동작 범위에 따라서 1m 이내 근거리 어플리케이션의 예로 그 스마트폰 3차원 안면 인식이나 또 3차원 정보를 이용해서 도어락 장치 잠금 해제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는 TOF와 Structured Light 기술이 함께 적용되고 있고, 또 1m에서 3m 사이에 적용되는 중거리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동작 인식과 증강 현실입니다. 이런 기술은 태블릿이나 게임 장비에 내장되어 있어서 실제 물체의 3차원 정보와 또 게임 속의 가상 정보를 연결하여 증강현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3m 이상의 거리에서 적용되는 장거리 라이다 어플리케이션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또 로봇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라이다 기술을 가장 크게 이끌고 있습니다. 3D 어플리케이션에 왜 빅셀이 사용되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셀은 한국말 번역에 따로 없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림에서처럼 소자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레이저 빛이 나오는 소자입니다. 빅셀을 3D 센싱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LED나 엣지 에미팅 레이저보다 그 빛의 각도가 산란 각도가 적어서 빛이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조적인 이유로 그 빅셀은 2D 빅셀 어레이를 만들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3D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레이저 소자는 온도에 따라 그 파장 특성의 변화가 심한 편인데 그 빅셀은 상대적으로 온도에 따른 파장이 안정적입니다. 또 빅셀 소자 자체는 다른 광소자에 비해 복잡할 수 있으나 그 품질이 아주 뛰어나고 그 패키징이 너무 간단해서 제조 비용과 테스트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빅셀 제조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제품의 품질은 초기 단계의 빅셀의 품질이 결정합니다. 정기적인 테스트는 주로 초기 단계인 웨이퍼나 그 부품 레벨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모듈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테스트 진행할 수 있고, 또 품질 단계에서는 간헐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 레벨에는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을 전수 측정하고 또 가혹한 조건으로 테스트 진행하므로 최종 완성 제품의 품질을 높이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빅셀 테스트는 다른 광소자와 마찬가지로 LIV 측정입니다. LIV는 라이트 커런트 볼테지로서 정기적인 특성인 전압과 전류 그리고 광학적인 특성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래프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프로브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웨이퍼 위에 빅셀 소자를 프로빙하고 또 SMU로 전압 전류를 인가하고 또 동시에 전압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분구를 프로브 스테이션에 설치해서 광을 측정하게 됩니다. 적분구에서 나오는 광을 별도의 광 측정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옵티컬 파워, 또 파장, 또 스펙트럼 등 광에 대한 모든 특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옵티컬 파워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분구에 포토다이오드를 설치해서 포토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DMM으로 측정해서 레이저의 옵티컬 파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SMU를 통해서 빅셀에 흐르는 전압 전류를 수입하면서 인가하여 X축으로 설정하고 또 인가된 각각의 전류에 대한 전압을 측정해서 Y축에 설정하고 또 각각의 전류 값에 대한 옵티컬 파워 값을 읽어서 또 다른 X축에 설정하면 또 그래프를 그리면 LIV 특성 커브가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빅셀 측정은 인가하는 전류가 펄스이고 펄스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DC 전류나 길이가 긴 펄스를 인가하는 경우 빅셀 소자가 열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인가했던 전기 에너지가 열로 소모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밝은 빛을 출력할 수 없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30 마이크로세컨드 펄스를 듀티 사이클을 가변하면서 피크 옵티컬 파워를 측정한 결과인데 듀티 사이클이 클수록 곧 오프 타임이 짧을수록 소자의 발열이 심하게 되어 옵티컬 파워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4A 100 마이크로세컨드 전류 펄스를 빅셀에 인가하면서 옵티컬 파워를 측정한 결과인데 펄스가 인가된 직후에 옵티컬 파워가 최대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전류 펄스는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를 열로 소비시키고 옵티컬 파워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빅셀 소자는 실제적으로 반응 속도가 나노세컨드 이하로 빠른 소자이지만 일반적인 SMU 모델은 최소 펄스 폭이 수백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로 소자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빅셀 소자는 더 짧고 빠른 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빅셀의 발열을 100% 해결할 수 없지만 키슬리는 기존의 SMU가 동작할 수 없는 범위인 10 마이크로세컨드 10A의 짧고 빠른 전류 펄스 솔루션을 출시하였습니다. 키슬리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을 적용한 2601B- 펄스는 화면에 보이시는 파형과 같이 10 마이크로세컨드 펄스를 깨끗하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빅셀 LIV 테스트는 주로 웨이퍼나 부품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긴 케이블과 빅셀 소자를 프로빙하는 프로브 스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빅셀 측정의 환경적인 이유로 웨이퍼 측정에서는 나노세컨드 레벨의 측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10 마이크로세컨드 펄스가 현실적으로 강점이 있는 적합한 솔루션이 됩니다. 짧고 빠른 전류 펄스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펄스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펄스 라이즈 타임, 또 펄스 폴링 타임, 또 펄스 세틀링 타임을 줄여야 하는데 그 펄스 회로의 동작 주파수 대역을 높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SMU에서처럼 상대적으로 긴 펄스에서 라이즈 타임이 길어도 또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해도 긴 펄스에서 긴 시간으로 볼 때는 오실레이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긴 타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짧고 빠른 펄스는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과 케이블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 인덕턴스는 오실레이션을 발생시켜서 펄스 품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또 측정값의 반복성과 정밀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부하의 로드 임피던스가 크면 라이징 타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SMU에서는
그 펄스 속도와 또 대역폭을 수동으로 조절하여서 그 펄스 품질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은 부하 특성이 바뀔 때마다 수동으로 튜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또 측정 중에 특성이 바뀌는 소자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웨이퍼 레벨이나 부품 레벨에서 빅셀을 측정할 경우에 측정 장비에서 소자까지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빠른 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코엑시얼 BNC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BNC 케이블은 케이블 자체의 인덕턴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케이블의 길이와 또 케이블 안쪽 전극 지름 또 바깥쪽에 실드 지름 정보가 있으면 그 공식에 의해서 인덕턴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BNC 3m 케이블은 약 700 나노 헨리 정도의 인덕턴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펄스를 인가하기에는 케이블이 2개가 필요한데 이 2개의 인덕턴스 값을 측정해 보면 매우 높은 인덕턴스 값이 확인이 되고 케이블이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또 그 값이 차이가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덕턴스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케이블 양쪽 끝부분 쉴드를 서로 연결해 주면 케이블에 의한 인덕턴스 값을 줄이는데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3m BNC 케이블의 양단 쉴드를 서로 연결할 때 그 2개의 케이블의 인덕턴스 값은 길이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약 1.4 마이크로 헨리의 인덕턴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쉴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2배가 넘는 약 3 마이크로 헨리 이상의 그 인덕턴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그 텍타캄에 가셔서 그 어플리케이션 노트 How to generate 10 microsecond pulse with 2601B-pulse system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소자에서 인덕턴스 값이 높은 경우에 일반적인 SMU의 경우에 그 펄스 라이징 엣지에서 오실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노이즈처럼 보이고 또 오실레이션처럼 보입니다. 캐패시티브 부하에서 전압 펄스를 인가하면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인덕티브 부하에 전류 펄스를 인가할 때 이렇게 쉽게 오실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인덕턴스가 높은 곳에서 더 심한 오실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라이즈 타임을 느리게 하면 오실레이션을 제거할 수 있지만 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라이즈 타임이 길어지면 또 빠른 펄스를 생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덕턴스 값이 빠른 펄스를 생성하는 데 또 다른 문제점은 인덕턴스 부하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임피던스가 높아져서 높은 전압 피크가 발생합니다. 그 그림은 10A 100 마이크로세컨드 펄스를 1 마이크로 헨리 인덕턴스에 인가했을 때 전압 전류 파형인데 왼쪽은 라이즈 타임이 22 마이크로세컨드 느린 펄스이고 오른쪽은 1.6 마이크로세컨드 빠른 펄스입니다. 느린 펄스의 경우 그 전압이 라이징 폴링 엣지에서 약 2V 정도의 피크가 발생했지만 그 빠른 펄스는 약 10V 정도의 전압 피크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10배 빠른 100 나노세컨드 라이즈 타임 펄스를 인가할 경우에 같은 이유로 1 마이크로세컨드 인덕턴스에서 약 100V의 전압 피크가 라이징 폴링 엣지에서 발생하므로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하 저항이 바뀔 경우에 펄스의 라이징 타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부하 저항을 1ohm에서 10ohm까지 가변하면서 10A 10 마이크로세컨드 펄스를 인가했을 때 일반적인 SMU 파형입니다. 일반적인 SMU는 부하 저항이 높아지면 SMU의 클로즈 루프 게인이 증가하고 대역폭이 낮아져서 펄스 응답 특성이 느려지게 됩니다. 높은 부하 저항일수록 라이즈 타임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빅셀 LIV 테스트는 전류 펄스를 인가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SMU에서는 10A 전류를 인가하는 경우 이와 같이 부하 조건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또 라이즈 타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측정값의 정밀도와 반복도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매뉴얼로 펄스를 튜닝하여 오실레이션을 줄이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LIV 수입할 때 전류 레벨에 따라 라이즈 타임이 일정하지 않고 또 펄스 정밀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LIV 측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양산 테스트에서 제품마다 또 테스트 측정 조건마다 수동으로 튜닝해야 한다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키슬리 2601B-펄스는 펄스 튜닝이 필요하지 않고 제품의 특성과 부하 조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펄스 출력이 또 측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류 펄스 레벨을 가변하는 LIV 테스트에서 부하 인덕턴스 3마이크로 헨리 이내 또 10에서 500 마이크로 세컨드 최대 10A 펄스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2601B-펄스는 펄스의 폭과 펄스 레벨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고 빠른 라이즈 타임과 펄스 폭을 가지고 있어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키슬리는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부하와 케이블의 특성에 관계없이 10마이크로세컨드, 10A, 10V를 출력하는 SMU 2601B-펄스 제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일반적인 SMU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10마이크로세컨드 펄스를 출력할 수 있는 펄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케이블과 최대 부하 허용 인덕턴스는 3마이크로 헨리까지이고 부하 저항은 최대 15ohm까지 일정한 라이즈 타임 1.7 마이크로 세컨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1MHz의 디지타이즈 기능이 있어서 펄스 인가와 동시에 전압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키슬리 SMU 2600 시리즈에서 지원하는 TSP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있고 또 2600 SMU와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양을 살펴보면 펄스는 10마이크로세컨드에서 최대 500마이크로세컨드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의 펄스는 일반 SMU 모드로 전환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즈 타임은 1.7 마이크로세컨드이며 세틀링 타임은 9 마이크로세컨드, 최대 전류는 10A에서 3% 정도의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턴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다른 일반적인 SMU에서 보였던 오실레이션이나 라이즈 타임이 느린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덕턴스 값을 최대 5마이크로 헨리까지 변경하여 테스트했지만 10A, 10마이크로 펄스가 일정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라이즈 타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나 케이블에서 인덕턴스 변경으로 인해 수동으로 펄스를 튜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저항값에 따른 펄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다른 일반적인 SMU에서 보였던 라이즈 타임의 변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옴 부하까지 일정한 라이즈 타임을 갖는 펄스를 출력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하나 케이블에서 저항이나 임피던스 변화로 인해 수동으로 펄스를 튜닝할 필요가 없습니다. 2601B-펄스 제품을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2600 SMU가 사용하고 있는 TSP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10마이크로세컨드 펄스를 출력하기 위해 기존의 TSP 명령어에 8가지 명령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A에서 10A까지 전류를 1A 간격으로 10개의 펄스를 출력하는 TSP 스크립트 예제입니다. 펄스 출력과 동시에 전류와 또 부하 전압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5개 정도의 간단한 명령어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2601B-펄스 제품을 제어하는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은 텍닷컴에서 제공하는 킥스타트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기본적인 펄스 출력과 측정 기능이 있고 원하는 세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측정은 2가지 모드가 있는데 컴플리트 펄스는 1MHz 디지타이저로 펄스 전체를 측정하는 기능이고 또 실제로 측정하기 전에 펄스가 제대로 인가되고 있는지 또 파형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그래프로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 탑 오브 펄스는 펄스가 출력되었을 때 한 포인트만 측정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LIV 수입 측정할 때 여러 개의 펄스가 출력될 때 펄스마다 한 포인트만 측정해서 LIV 그래프를 그리는 데 편리한 기능입니다. 결론적으로 빅셀 레이저 소자가 3D 센싱 라이다 기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빅셀은 빠르고 온도에 민감하여 실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에서 빠른 펄스 신호로 인가되고 측정되어야 합니다. 빠른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데 인덕턴스와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키슬리가 새로 선보인 2601B-펄스는 수동으로 펄스를 튜닝하지 않고 출력단 쪽에서 인덕턴스와 저항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10마이크로세컨드 펄스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 여러분들께서 빅셀 테스트의 도전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